비 올 때 우산 대주는 건 당연한 건데 비 올 때 우산 뺏는 거예요. 이건 좀 웃긴데 이런 생각 못 했을 것 같아라는 생각. 좋은 공약들은 맞네라고 하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얼마나 지킬까. 하나 둘 셋.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야 김밥 용산점 사장 이승주라고 합니다. 네, 저 용산구 화암동에서 카페를 9년차 운영하고 있는 이금순입니다. 선생님한테 총선은 좀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일단 너무 어렵잖아요, 경기가.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하나 나 잘 돼, 잘 살아 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저희가 잘 살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말 도산의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총선은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을 떠나서 아무래도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요.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예. 여러 번의 총선을 치러보셨을 텐데 예. 그동안은 좀 무엇을 기준으로 총선에 투표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젊었을 때는 일단 당을 기준으로 했어요. 마음에 드는 당 기준으로 했고, 그 정책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권자의 어떤 마인드나 그 지향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죠. 이제부터 정당을 가리고 오로지 공약만 보고 선택하는 공약 월드컵을 진행할 텐데요. 여러 정당에서 제시한 소상공인 공약 8개를 준비한 대진에 맞춰 보여준 후에 8강, 4강, 결승 순으로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에게 더 적합한 공약을 고르면 됩니다. 소상공인 유권자가 선택한 가장 마음에 드는 단 하나의 공약은 무엇일까요? 먼저 1번하고 2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번은 전자지급 결제 대행 단순화 통합, 결제 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간편 결제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 일단 저는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피지사를 잘 모르지만 여기는 어떻게 단순화하거나 통합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행하면 조금 2번도 같이 포함돼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 뭐 서울페이처럼 수수료가 없는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새는 카카오페이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수수료가 다른 은행권보다도 세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안 하고 다른 거를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다 보니까 가급적 간편결제 요게 더 마음에 들어요. 새 출발 기금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것을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기 지원으로 전환한다. 폐업 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상향, 현행 최대 250만 원. 저는 선택을 한다 그러면 요 3번을 하고 싶어요. 처음에 봤을 때 낯설었던 사람들이 다 문 닫고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쨌거나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새 출발 기금이 있으면 아무래도 다시 교육을 받고 업종을 선택을 하고 새 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새 출발 기금이 그러니까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죠. 이것이 피부로 와닿게 도움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실정은 세부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단 어떤 지금처럼 새 출발 기금을 쓰려고 그러면 3번 이상 연체를 하거나 지금 신용 불량자인 상태 자영업자들이 새 출발 기금을 쓴다 그러면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런 어떤 독소 조항 같은 게 없는 상태라면 이 취지는 좋은 거죠. 3번은 현행대로에서 조금만 수정 보완된 거면은 크게 의미가 없다. 네, 그러면 차라리 4번이 낫죠. 그러니까 폐업 지원은 지금 현재 250만 원인데 1,000만 원이면 직접적으로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폐업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 그러니까 좀 확대 다 폐업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금액이 너무 작아요. 3만 원으로 상향을 해도 예.
왜냐하면은 한번 폐업을 하게 되면 웬만한 가게 한다 그러면은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거 따져가지고 5억 이상이 들어가요. 만약에 그걸 폐업을 했다 그러면은 똑같은 비싼 업종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은 다 뜯어부시고 원래 원상복구 해주고 다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50만 원은 훨씬 나오고 만약에 이것만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가게 문 닫고 끝내라는 얘기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다시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다시 이 사회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게끔 이거를 최대한도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스톱 대환 대출 시스템 활성화와 중도상환 수수료 개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대폭 확대로 실질적 이자 감면. 대환대출을 이제 갈아타는 거를 돕겠다. 저금리로. 네, 저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타는 걸 돕겠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공약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출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고금리라서 전부 대출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이제 원금 상환까지 같이 겹쳤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 대환을 하면서 그 상환 유예하는 거 있잖아요. 원금 상환. 네네네. 그 기간을 조금 늘려주면서 저리로 대환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5번이 그렇다 하면 그런 취지라고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그럼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있는 대출을 유지하면서 이자만 삭감을 좀 낮춰준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원금 이자가 같이 나가서 힘든 거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때 받았던 게 2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원금 상환을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자도 높고 원금도 같이 나가니까 저 같은 경우도 거의 100만 원씩 지금 원리금 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게 사실 힘든 거예요. 1번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이 조금 숨을 튈 수 있게끔 좀 저리로 대환을 다시 대환 대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조금 더 와닿는 거죠. 이자를 낮춰주는 것보다 원금 유예를 해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저는 선택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랑 그런 거를 거치면서 돈을 많이 빌려서 가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은행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 이자율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이자율이 자영업자들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은 맞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 그러면은 이자를 최대한 은행권에서 감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이 좀 깎아줬으면 그런 의미입니다.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8번 공약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도입. 네. 저는 7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이 사회보험을 개인이 다 해요. 그리고 산재보험 없죠. 없죠. 다쳐서 영업을 못하면 그냥 가게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면 단순히 영업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치료는 치료비대로 들고 영업을 못하니까 그 곱하기 2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지금 다 몸이 아파도 병원 가서 치료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7번을 선택한 이유는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을 지원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회보험까지도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걸 선택한 거고요.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여기는 보면은 저희는 1층이잖아요. 이게 층고가 되게 높아요. 높다 보니까는 여름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놔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봄하고 가을에는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틀지만 여름하고 겨울에는 에어컨이랑 히터를 아주 최대한 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평월하고 그때 많이 틀 때하고 전기료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한 몇 배 정도 차이 나세요? 보통에 만약에 10이라 그러면은 완전하게 튼다 그러면은 거의 3, 4배.
지금 현재도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세 지원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기세 지원의 내용은 연간 매출이 3천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250. 현실에서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이라 한다면 필요 없는 거죠. 모든 소상공인한테 어떤 잣대로 에너지 바우처를 줄 건지가 관건이에요.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냥 자영업을 생각하면은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가게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한 푼이라도 수수료 안 내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겁니다. 그래도 가게 운영하는데 에너지 비용을 감소를 시켜주니까 폐업 지원보다는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5번 하겠습니다. 대환대출로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좀 덜 수 있다면 비춰볼 수가 없는데 둘다. 그래도 꼭 하나만 고르셔야 됩니다. 일단 대출이죠. 너무 불쌍하네. 일단은 대출이에요. 잠깐만요. 네. 대환대출. 근데 이 대환대출을 선택하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얘기할 게 대환대출도 가능한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이 대환대출하기는 어려운데 그 폭을 확대한다면 이걸 선택할게요. 그러니까 신용이 좋아야만 받으면 그거랑 똑같아요. 비 올 때 우산 대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비 올 때 우산 뺏는 거예요. 자영업자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우산 안 씌워주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선택할 때는 그런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연히 신용도 안 좋고 담보도 없는 자영업자를 좀 다른 각도로 봤을 때 그렇다고 은행이 손해볼 수 없고 국가에서 어떤 일정 부분을 자영업자의 어떤 이런 대출에 대해서 아예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좀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면 당연히 이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그동안에 저희가 코로나니 뭐니 겪으면서 지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금액이 20만 원 돈 내외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는 매출에 따라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개인한테는 아예 수수료 없는 게 낫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죠. 전체적으로 연간 매출하게 되면 큰 금액인데 그게 최소한 20만 원보다는 더 나오니까 만약에 이거를 뭐 몇천만 원 든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수수료가 없는 게 낫다. 저희가 한번 추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네. 이거는 둘 다일 것 같아요. 5번이 더불어민주당? 5번이 더불어민주당. 정답이라기보다 정답을 한번 같이 공개해드릴게요. 네. 이거 봐. 산재보험. 이건 좀 웃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라는 생각. 이게 좀 되게 의외였고. 개인을 떠나가지고 자영업이 힘들어요. 실패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사회에서 그냥 낙오가 돼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다시 그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다시 사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최대한 해줬으면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정당 가리지 않고 열심히 다들 조사를 해서 하셨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정당이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정당을 다 떠나서 어디서 무슨 공약을 하던 그 공약의 내용을 정말 그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건지 필요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봐요. 이거 보면서 아 이렇게 내놨구나 했는데 좋은 공약들은 맞네라고 하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얼마나 지킬까. 그러니까 기대감도 있고 끝났을 경우에 또 다른 왜 찍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겠죠. 국회 들어가면 똑같더라고요. 이게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고 제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영업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네.